한국을 병합한 강점한 일본이 묘한 칙령을 하나 냅니다. 제목도 없고 뭐 조항도 없어요. 달랑 저거 저 한 문장뿐인 칙령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국호를 고쳐 대한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통용되는 명칭이죠. 대일본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일본이라고 부르듯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라고 다시 대한제국의 이름을 없애서 조선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칙령이 좀 모호해요. 모호하다는 것은 의미가 분명치 않아요. 잘 읽어보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 국호를 고쳤다라고 하면 국가를 없앤 게 아니라 국호만 바꿨다는 뜻도 되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대로 두는데 이름만 조선국으로 바꾸는 거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게 좀 일본으로서도 이 문제를 좀 애매하게 처리한 것은, 모호하게 처리한 것은 당시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것을 일본 국가 안으로 완전히 편입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행정단위도 아니었고요. 일본의 이른바 일본 정부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와는 별도로 일본 왕의 직접 임명을 받은 총독이라는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의 전권을 가지고 전제군주제 형태로 통치하는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국가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을 일본왕이 가지고 있지만 일본과는 별도의 국가처럼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일본이 일본 본국에서 제정된 법을 식민지, 저 사람들이 부를 때 조선이라는 호칭에 그대로 동시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일본에서 어떤 법이 시행돼도 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조선이라는 이름이었느냐? 앞서 이제 고종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할 때 외국에서 왕왕 보낸 문서를 보면 우리를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고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로 일본이 그렇게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일본 지식인들이 그랬어요. 문화 자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1860년대 일본에서 이제 일본 이제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국내의 불만을 이제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정한론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정벌하자. 우리가 일본을 일본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공식 명칭은 일본이지만 조선 사람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 또 지금도 종종 쓰는 말이 뭐죠? 왜? 예. 왜? 한 글자지만 왜? 외국 그런 것처럼 일본인들도 조선이라는 명칭보다는 한이라는 이름을 다소간 좀 경멸, 경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써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이제 일본 서기에 신공황후가 옛날에 삼한을 정벌해서 자기 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일본인들은 이 한반도,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고 부르는 땅이 대륙과 하나로 붙어 있는 땅으로 이해할 때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즐겼고요. 자주 썼고요. 해양 세력의 일부다라고 떼어내고 싶을 때는 한이라고 잘라서 부르는 그런 관행 비슷한 걸 만들어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그냥 써주는 게 자기들한테는 더 익숙한 일이었었는데 그걸 없애서 조선으로 바꾼 것은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을 식민지로 집어삼켰으니까 이걸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 대륙과 한반도를 엮으려고 하는 대륙 침략의 야욕이라고 부르죠. 야욕을 담고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한제국 신민이었어요. 1910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이것도 역시 1890년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나왔거든요. 후렴구가 뭐예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대한이라는 이름을 정했으니까 이 이름으로 길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가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한테 신에게 빌어서라도 이 이름으로 길이 가자는 정말 사실은 슬픈 가사예요. 절박했던 가사예요.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일본이 조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인 대한 사람이다가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척살하러 가기 전에 태극기에다가 손도장 꽝 찍고 대한국인이라고 쓰잖아요.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선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일단 한이란 말을 못 썼고요. 국내에 있는 한은 조선이란 말을 써야 했지만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조선을 쓸 거냐 한을 쓸 거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으로 고려를 쓰기도 했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아시다시피 김일독립선언서는 이래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 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국내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우리 한인에 이렇게 못 쓰고 조선인은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이상 이제 국가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 상해, 그리고 조선의 수부였던 식민지 조선의 수부였던 경성에서 임시정부가 선포가 되죠. 자, 임시정부를 선포하면서 나라를 다시 되찾는 마당에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또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조선어로 하자니 나라의 격이 또 이것이 일본인이 바꿔놓은 이름이니 그거 마땅치 않았어요. 대한어로 하자니 조금 이상했어요. 망한 나라 이름이니까.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신한어로 하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고려로 하자 뭐 등등.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당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이 한이라는 국호가 가졌던 문화적 의미, 당대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제국주의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하느냐? 힘으로,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한이라는 국호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국채는 바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국을 민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4월에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뒤로도 그랬어요. 그 뒤로도 대체로 보면 국내에서는 전부 조선이라고 썼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무장투쟁 우선론자들은 조선이라는 말을 선호했고요. 조금 더 외교 또는 이른바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독립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이라는 말을 선호했어요. 한인애국단, 대한광복회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가 하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름들이 나오기도 했죠. 해방이 되어서도 국호를 정하는 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헌법 제정해야 되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고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 이을 필요 없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나라를 새로 정해야 되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을 거냐 말 거냐, 국호를 대한민국 그대로 임시정부를 가져갈 거냐 새로 지을 거냐. 이때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사실은 1948년 7월 재헌헌법 이제 원안을 공포하기 전에 좀 독해 미리 이제 그 헌법 초안들을 좀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북한에 대해서 당시 이제 분단돼 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3월 이후로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 절절한 이름이었어요.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합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국경일이 좀 달라졌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 국가가 함께 축하할 4대 국경일을 정하는데, 개천절, 3.1절, 광복절, 제헌절 순이었습니다. 4개가 4대 국경일이에요. 개천절은 헌법 전문이 그래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 유구한 역사의 시작이 개천절이에요.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온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그게 3.1절이에요. 왜? 이날 대한제국의 역사가 끊긴 지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부활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3.1절과 같이 기억이 되면서 3.1절을 저 당시 사람들도, 1949년 당시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경일이에요. 3.1절이 엄연히 있는데,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의 기념일이죠. 엄연히 있는데, 그와 별도로 건국절을 제정하자라고 했던 것이, 그 행동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3.1절을 부인하고, 3.1절의 역사적 의의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진 역사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한동안 그런 운동이 좀 작년 무렵까지도 왕성했었죠. 그래서 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이제 한편으로는 보편적 문화 국가에 대한 지향, 그리고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제국의 뒤를 잇는 민국이라고 하는 국체, 이런 걸 담은 그런 국호였다. 저 정신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뭐냐? 이제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낸 나의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근데 저기서 말한 문화의 힘,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그에 대한 지향은 이미 대한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중국에서 그 문화의 맥에 끊겼으니 우리가 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제국의 전통을, 중화 국가의 전통을 우리가 이었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 중화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중화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계의 중심 문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세계 최고의 중심 문화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의지. 보편 문화와 그리고 신의 성실, 평화, 호혜 평등에 입각한 외교로서 독립과 자존을 지키면서 문화로서 세계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기대였고 소망이었고요. 그게 저는 김구 선생의 저 말로 이 국호가 정해질 무렵에 명료화되었다, 명문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저 국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나라가 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호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